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개장하기 전에 30분가량 개장 남겨둔 상황에서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들 정리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우디 시설 때문에 유가도 그랬고 FOMC도. 간밤에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네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오히려 어저께 있었던 FOMC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월가의 반응은 괜찮았거든요. 할 말을 정확하게 했고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도 결국은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강하게 뉘앙스를 비췄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고 시장 그래서 많지 않지만 S&P 500이 다시 사상 최고가에 정말 한 7, 8포인트 차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중국에서 나온 뉴스가 몇 가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수준. 그렇게 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결국은 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마이클 필스버리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협상 타결이 조만간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고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 멘트를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차관급에서 실무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경고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모처럼 이제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인민일보의 온라인 영어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후 시즌이라고 요즘 트위터를 많이 해면서 네. 전 세계에서 인용을 받는 트위터하는 편집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써 있지만 한국말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오판하고 있고 중국이 그냥 괜히 지금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선의를 갖고 자기네들 좀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지금 약간 분위기가 또 지금 좋은 거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얘기가 나오는 정도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주가 훅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적에 근접했던 것이 다시 좀 소폭 주저앉는 그 정도였다라고 일단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어쨌건 8월 이후에 주가를 조정 보이면서 불과 2, 3주 전, 즉 9월 초 직전에만 하더라도 노무라에서는 리만 사태 같이 주가가 급락할 것이었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은 알게 모르게 8월 초 수준을 다 회복했습니다. 특히 S&P 500은 지금 불과 지금 0.56% 정도 차이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시 사상 최고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까지 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셔널 시큐리티의 아토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미중 무역 협상은 좀 더 건설적으로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확산될 움직임은 별로 없다. 진전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또 오르다 보니 다른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가 사실 내일이건 다음 주에 가능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 사태만 없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분위기란 것도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반복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달리 지금 FOMC의 그런 멘트 자체가 긍정적이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이제 시간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지만 시가총액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결국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이런 것들이 강한 것들은 시장 영향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몇 가지 더 특징 좀 말씀드리면 코스트코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분전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고점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몇 군데에서 투자 의견이 내리고 있는데요. 번스타운에서는 오늘 시장 수익률 이하로 좀 내렸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결국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도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침에 미국 언론들 보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주요 지수에서 이제 허버링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허버가 단어가 뭔가 찾았더니 배회하고 있다, 주춤거리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거기서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어제 이제 FOMC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면 어쨌든 간에 이제 2번 금리 인하를 한 거고요. 전날 말씀하신 거는 2번 자체만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시장에 상당히 주가가 올랐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에 따른 시장 과거 변화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건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6개월과 1년짜리를 하나 말씀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은 6개월, 1년도 좋지만 당장 한 달이 또 급하니까요. 오늘 한 달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리면요. 최근에 이번까지 포함해서 6번, 2007년 리만 사태까지 하면 그때까지 보면 5번의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로 하면 5번이 있었는데요. 1989년부터 2007년 10월 30일이 두 번째 금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5번 중에 3번은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최근에 2번은, 최근이라고 해봤자 20년 전이지만, 20년 전, 10년 전이지만 그때만 하다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평균으로 보면 1.56%가 두 번째, 다시 확인드리지만 두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도 주가는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오히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에 두 번의 금리로 끝날지 더 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대와 달리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언제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린 통계는요. 금리 인하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부터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마지막까지 금리 인하까지 평균적으로 2.14%가 내려갔다는 얘기를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특히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리만 사태 때문에 실제로 보면 한 2년 동안에 금리를 무려 10번이나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려 41%나 내려갔다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냉장에 보시면 한 달 정도는 괜찮지만 정말 네. 금리가 계속 앞으로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하면 시장은 어려움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주가 떨어질 것을 좀 암시할 수 있다,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어저께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가 이제 안 내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예. 멘트라는 걸 보면 결국 듣고 보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특징인데요.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그래서 정말 시장의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물론 이거는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입장이 있지만 바로 패드워치에서의 오늘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자를 보면 네. 의외로 이번 10월 말에 또 FOMC가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동결이 여전히 많습니다. 53%는 금리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성명서에서 어떻게 얘기했건,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 건 간에 47%는 금리가 이번에도 10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이 지수는 또 변하지 않습니까? 매일 빠르게 변하죠. 변하기 네. 때문에 조금 네. 더 봐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또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요? 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해외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안 하시건 간에 아마 제일 우리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가랑 상관없죠. 이 주식이 지금 올해 연중 최고치를 갖고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사상 최고가는 작년 초였기 때문에 아직 좀 거리감이 있지만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미국의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ETF인데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진은 분명히 반도체 섹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감소고요. 내년 1분기까지도 아마 이익은 감소가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것은 우려와 달리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G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5G 시대가 내년부터 도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에드워드 존스 같은 경우에서는 5G의 탑픽을 세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크게 자주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 제가 한 달 전, 2달 전에 계속 말씀드린 거가 올해 대한민국 시장이 어려운 거는 이익이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에 37% 이익 감소 얘기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한 해요. 대한민국의 이익은 29% 정도가 감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당 이익은 그렇게 감소하는데 내년에 한 22%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를 팔면 안 될 거다. 저라면 안 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여드렸고 반도체 섹터도 보여드렸고 5G 이런 설명 제가 잠깐 드렸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말이죠. 이게 5만 원 바로 앞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잠깐 제가 나름 코멘트 드리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을 찍고 다시 내려올지 다시 5만 3천 원 갈지 그거는 뭐 신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이런 추세를 말씀드리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위에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전 세계 시장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 떨어지겠지만 예. 일반적인 전망 수준으로 가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주식을 선택하라면 저는 여지없이 삼성전자를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특징주 가운데는 사실 조금 약한 종목들도 한 두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좀 대세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오랜만에 했습니다. 뉴욕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